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과 이렇게 커피와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면요.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 또 시대적 흐름에 커피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은 반대로 커피로 인해서 역사의 방향이 달라진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뭐 궁금하시죠? 네. 네, 오늘은 커피 덕분에 대통령이 된 사람 이야기를 전해드리죠. 예, 커피로 돈을 벌어서 뭐 대통령에 출마했다든지 그런 통상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어느 날 커피 배달을 한번 확실하게 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 커피 배달 잘해서 대통령이 된 이 사람 때문에 그 나비 효과로 1910년 8월에 조선이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죠. 아니 커피 배달을 잘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도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 인물이 조선의 멸망에도 영향을 미쳤다니까 누군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 대통령 중 한 사람이에요. 주인공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상식 하나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1위부터 10위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있는지 MC는 아세요? 글쎄요. 10위까지는 다는 몰라도 뭐 1위는 좀 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링컨 아닐까요? 네, 뭐 변하지 않는 1위는 링컨이죠. 네. 그리고 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항상 거의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네. 나머지 분들을 좀 알아보면요. 3등은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4등은 그분이 아저씨뻘 되는 분이에요. 20세기 첫 미국 대통령인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뭐 이 탑4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5위부터 10위 사이에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죠. 예컨대 뭐 제퍼슨, 윌슨, 트루만, 아이젠하워, 케네디, 뭐 존슨, 레이건, 오바마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뭐 트럼프나 부시 그리고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대통령들이 지닌 공통점이 두 개가 있는데 오늘도 한번 맞춰보실까요? 공통점이 두 개라면 일단 하나는 알 것 같아요. 네네. 커피를 좋아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네. 이 인기 있는 미국 대통령은 대부분 큰 전쟁을 일으켰든지 아니면 큰 전쟁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와 전쟁이 인기 있는 대통령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네. 대통령이 커피를 좋아하면 큰 전쟁이 나든지 전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큰 전쟁이 나면 대통령이 커피를 많이 마시든지 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뭐 둘 다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커피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던 미국 대통령 중에 커피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에요. 좀 낯선 이름이죠. 네. 1897년부터 1901년까지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고요. 링컨처럼 대통령에 재선되자마자 암살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뭐 대통령 10명이나 인기 없는 대통령 10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비교적 평범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커피 덕분에 대통령이 돼서 커피 대통령이라고 불렸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맥키니는 1843년생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나일스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맥키니의 고향이에요. 이곳에는 그런데 변변한 학교가 없어서 맥키니의 부모가 어린 맥키니와 그 형제들을 데리고 조금 큰 주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폴란드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죠. 이곳에서 맥키니는 신학교를 마쳐요. 그리고 1860년에 펜실베니아주의 알레겐이라는 대학에 입학을 하죠. 그런데 몸이 아파서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가정 형편이 나빠지는 바람에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우편배달부 교사 등이에요. 당시 우편배달부나 교사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종의 뭐 하찮은 직업이었거든요. 링컨이 우편배달부를 한 거나 그리고 저희가 전 시간에 소개했었던 맥셀하우스 창업자가 교사 일을 한 것이 이런 당시 시대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선택이었죠. 이 맥키니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던 1861년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맥키니에게 천재일류의 기회를 열어주게 됩니다.
1861년 봄에 벌어진 미국에서의 사건 뭘까요?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1861년 그리고 미국이면 남북 전쟁 벌어졌을 때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이 맥키니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예, 이 가난한 맥키니는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군에 입대를 하죠. 18살 맥키니는 입대 초기에는 군대 내에서 잘 적응도 못하고 방황을 좀 해요. 이런 소년 맥키니를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러더포드 헤이스라는 소령이었었습니다. 이 헤이스는 맥키니와 마찬가지로 오하이오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향 선배였던 편이죠. 네. 이 군대 상관이었던 헤이스는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해요. 이 맥키니가 입대를 하고 1년이 조금 지난 1862년 9월 맥키니의 일생을 바꾸게 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게 1862년 9월 17일 벌어진 엔티에탐 전투인데요. 남북 전쟁 기간 동안 벌어진 수많은 전투 중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인 전투였죠. 네. 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북서쪽 메릴랜드주하고 버지니아주의 경계에서 벌어진 전투였어요. 이 남부군의 유명한 그 로버트 리 장군이 직접 지휘를 한 전투였었고 이 북부군도 수도 워싱턴 DC를 지키기 위해서 거의 사활을 걸어야 됐던 아주 중요한 전투였죠. 그런데 전투 초기에는 북부군이 많이 불리했습니다. 거의 항복 직전까지 갔어요. 만약 이날 북부군이 이 전투에서 졌다면 워싱턴 DC를 빼앗길 수도 있고 남북 전쟁의 승자가 남부일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중요한 전투였는데요. 이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어디선가 어린 소년이 외친 소리가 들립니다. 커피를 외치며 나타난 소년. 예,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19살 오하이오 보이 맥키니였습니다. 이 사람이 큰 양동이에 뜨거운 커피를 담아 들고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위험한 그 전쟁터를 뛰어다니면서 커피를 배달한 거죠. 맥키니의 외침이었던 거죠. 지쳐서 쓰러져 있던 북부군 병사들이 커피를 받아 마십니다. 맥키니가 주는 커피를. 그리고 생각을 하죠. 저런 어린아이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다니는데 우리가 쓰러져서 이렇게 항복을 거의 준비하는 분위기가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둘 용기를 내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게다가 커피를 마신 덕분에 뭐 저녁 나절이었으니까 몸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네네. 그래서 전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전세는 역전되고 북부군이 이깁니다. 마침 저녁 나절이었고 남부군이 지쳐있을 때였는데 북부군은 커피가 주는 에너지로 싸움을 뒤집게 된 거죠. 북부군이 커피의 효능을 아주 크게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죠. 당시 맥키니 소속 부대의 장교가 남긴 일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하이오 보이 맥키니가 커피를 들고 나타났을 때 마치 일개 여단 규모의 지원병이 온 느낌이었다. 커피가 북부군의 사기 진작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 전투 이후 북부군에는 커피 기운이 남아있을 때 전투를 개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북부군은 낮보다는 저녁이나 밤에 전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 커피가 없던 남부군이 지치고 좀 졸려서 잠을 자려고 할 때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잊은 북부군이 전쟁을 시작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꾀를 잘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북부군이 이기는군요. 그렇죠. 결국 북부군이 이기죠. 북부군에는 당시 하루에 40g 정도의 커피 원두가 매일 배급으로 주어졌고요. 이 원두는 거의 10잔 정도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많죠. 북부군이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당시 북부군이 사용하던 소총의 개머리판에 커피 원두를 갈 수 있는 그라인더를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투를 하다 어디에서나 쉽게 커피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끓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 반면에 해상 봉쇄를 당한 남부군에는 커피가 아주 귀했습니다. 그 남북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 예컨대 니콜 키드만과 주드로 주연의 콜드 마운틴이 대표적인데 이런 영화를 보면 전쟁 당시 남부에서 커피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총이나 실탄을 북부군에게 넘기고 커피를 구하는 남부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 같은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사병이었던 맥키니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예, 맥키니는 이제 남북전쟁 종료와 함께 소령으로 예편을 하죠. 그리고는 뉴욕에 있는 한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1년 정도 법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돼요. 이 고향 오하이오에 돌아와서 변호사와 검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에서 모셨던 아까 이야기한 그 상관 헤이스가 네. 오하이오 주지사 이어서 대통령에 출마를 하게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 헤이스 대통령 도움으로 맥키니는 고향 오하이오주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맥키니는 오하이오 주지사를 거쳐서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그가 하원 의원, 주지사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선거 운동을 할 때 외친 구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오하이오 커피 소년 맥키니가 왔습니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전쟁 중에 발간된 미국의 교과서에 맥키니의 커피 배달 이야기가 실렸거든요. 남북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커피 배달을 하였던 오하이오 커피 소년 맥키니. 이 선거 때마다 맥키니는 이 구호를 외쳤고 이게 통했죠. 결국 미국 제25대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도 미국 동부를 여행하다 보면 이 맥키니가 커피 양동이를 들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진지를 뛰어다니는 이 모습을 담은 동상, 부조 이런 거를 몇 군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호 하나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커피 소년 이미지가 없었다면 맥키니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힘들었을 겁니다. 네, 진짜 커피의 힘이 대단하네요. 전쟁의 흐름을 역전시키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맥키니가 앞서서 조선의 멸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맥키니는 1897년 3월에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 스페인과의 전쟁을 벌여서 쿠바, 하와이, 사이판, 괌, 필리핀을 차례로 점령을 합니다. 이런 덕분에 1900년 11월에 재선에서 성공해요. 근데 취임 6개월 만에 무정부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근데 당시 법에 따라서 이제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선거도 없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죠. 바로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운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 시어도 루즈벨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0여 명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미국 외교문서를 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5위 안에 드는 네네.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왜 그렇게 나빴어요? 네, 그가 남긴 그 발언을 보면 아주 명확해요. 예컨대 조선은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조선인은 자치 능력이 없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조선을 위해서나 동양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런 편견을 아주 강하게 가졌던 인물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이 고종 황제가 특사 헐버트를 보냈을 때 그를 홀대했던 것도 역시 대통령 루즈벨트였었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유명한 전쟁성 장관입니다. 누구냐 하면 윌리엄 태프트라는 인물입니다. 이 커피 대통령 맥키니의 오하이오 고향 후배고 맥키니를 통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구가 된 인물이에요. 네. 이 커피 대통령 맥키니가 아니었으면 출세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봐야죠. 전쟁성 장관 태프트가 1905년에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수상 가스라 다로와 회담을 하고 남긴 메모랜덤 형식의 미략. 이게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태프트 가스라 미략입니다. 그 유명한 태프트 가스라 미략이 이렇게 탄생하는군요. 네, 이 미략에 따라서 역사책에 나오듯이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게다가 1909년에는 이 태프트가 루즈벨트를 이어서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에 취임까지 합니다. 1910년 일본에 의한 조선 강제 병합이 단행될 때 미국의 대통령은 태프트, 일본의 수상은 가스라였어요. 그러니까 태프트 가스라 미략의 당사자였던 태프트와 가스라가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다른 한 사람은 일본의 수상이 되어서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긴 게 1910년 한일 병합입니다. 맥키니의 커피 배달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태프트 가스라 미략과 한일 합방까지 가져온 거네요. 네네. 좀 쓸쓸하고 슬픈 역사가 커피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있나요? 네. 이 커피 대통령 맥키니와 조선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나타나죠. 예, 개화기에 조선에 온 의료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 들어보셨죠?
이 알렌은 1858년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어요. 역시. 네. 뭔가 감이 오죠. 루즈벨트와 동갑입니다. 1884년에 선교사였던 알렌이 조선에 와요. 장르고 선교사였는데 미국 공사관의 의료 요원으로 입국을 합니다. 당시는 기독교 선교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알렌은 당시 조선에 와 있던 다른 선교사, 외교관들과 마찰이 잦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허구한 싸웠습니다. 결국 1887년 주미 공사관에 부임하는 조선 대표단을 안내하라는 고종의 명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고종이 일부러 보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네. 시끄러워서. 일을 마치고 조선으로 오지 않고 미국에 남아요. 그런데 3년쯤 지난 1890년 알렌이 서울에 그야말로 짠 하고 드라마처럼 나타납니다. 갑자기. 이번에는 의료 요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새로운 신분이었는데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의료 요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라고요? 네네. 그럼 사업가? 네, 그 당시 사업가도 많이 왔는데 알렌은 외교관이 되어 나타납니다. 네. 선교사가 갑자기 외교관이 되어서 서울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알렌은 이렇게 조선에 온 이후 7년 동안은 주 조선 미국 공사관의 서기로 있었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 출범하자 대한제국의 초대 공사가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다 보면 주한 미국 대사가 된 건데요. 대단한 자리죠. 그렇죠. 과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선교사가 공사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의료 선교사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것도 당시에 강대국의 하나인 미국을 대표하는 공사가 됐을까요? 예, 정답은 간단합니다. 지인 찬스. 예, 알렌이 아까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오하이오주요. 네, 오하이오주 출신. 그러니까 네. 맥키니와 뭔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맥키니의 아들과 알렌이 오하이오주 고향 선후배 관계였던 겁니다. 예, 편지를 많이 해요. 예, 알렌이 친구에게 아버지에게 네. 전해달라고. 1890년에 알렌이 주 조선 미국 공사관에 서기에 임명될 때 맥키니가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이었고 1897년에 알렌이 초대 미국 공사에 임명될 때는 맥키니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렌은 고향 후배의 아버지인 맥키니 대통령으로부터 신입장을 받아서 조선에 온 거죠.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신입장을 받은 겁니다. 친구 찬스를 이용해서 선교사가 고위급 외교관이 된 나름 아름다운 스토리죠. 네. 이 호레이스 알렌 외교관으로만 15년 정도 우리나라에 체류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알렌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혹시 학교에서 배운 내용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근대식 병원 광해원의 설립자죠. 그렇죠. 지금의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 광해원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알렌입니다. 착한 일이죠. 그런데 역사책에 나오는 운산 금강채굴권, 경인철도 부설권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이것도 알렌이 한 일이에요? 네, 이것도 알렌이 미국에 넘긴 이권입니다. 그리고 1903년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하와이 사탕수수밭 이민 그 슬픈 역사도 알렌이 이룩한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네. 말이 이민이지 알고 보면 거의 반도의 무역이었었죠. 알렌은 1905년에 태프트 가스란 비략이 체결되고 미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자 이를 반대합니다. 결국 을사늑약 직전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 의해서 파면되고 맙니다. 이 미국으로 소환된 알렌은 1908년에 Things Korean 조선의 풍물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죠. 조선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조선의 사회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예요. 이 책에 보면 알렌이 당시 궁궐에서 고종과 함께 커피를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알렌은 1932년에 고향 오하이오에서 생을 마감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하이오 소년 맥키니의 커피가 만든 나비 효과로 조선이 멸망하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책에서 배우지 못한 커피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신기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짧게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 기다리고 있나요? 네, 다음 주에는 1910년대와 20년대 카페 이야기입니다. 끽다점에 이어 등장한 우리나라 초기 카페 풍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